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30번의 탄핵 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 18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민, 중산층, 실용,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그죠? 제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예,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목요일까지 방송. 그 다음에 다음 방송은 이제 필리핀 가서 금요일은 방송을 못 하고 필리핀 가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쭈니키님, 한동훈이 대세다. 맞습니다. 콩이야보리아님, 예, 날씨 떨어져서 속이 시원. 예, 전에 7시 좀 전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나경원 떨어지고 안철수 올라갔습니다. 윤심으로 뭘 하겠다고, 쯧쯧. 예. 어쨌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어쨌든 뭐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 지출에서도 대통령이 된다. 50만 표 차이로 대통령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니키님. 네, 나줌마 떨어진 거 꼬숩네요. 어쨌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니까 나경원이 떨어진 거죠. 예, 다 뭐 그것도 시간 문제도 뭐 김문수나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그 뭐 다들 나경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고소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네요. 심혜찬님, 나시, 뭐야, 어, 꼴, 꼴 좋다. 꼴 좋다. 신영님, 나시, 꼴 안 봐. 너무너무 좋아요. 나라노님, 나 대신 나시 나가라. 사필기 형님, 반갑습니다. 예, 나라노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 큰 힘이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르나노님의 부탁의 말씀. 신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깁니다. 예, 한상숙님 반갑습니다. 손명님 날씨 떨어져 속 시원합니다. 정말 나경원 인기가 너무 없네. 다들 시원하다, 꼬숩다, 뭐 이런 평가네요. 뭐 아쉽다는 평가가 없네. 말과 행동 다른 아줌마 누가 찍혔어요? 예, 꽁이님, 드럼통 구수하네. 맞아. 드럼통 퍼포먼스. 다음은 준표다. 다음은 이제 뭐 왕창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상숙님, 희망의 나라로. 예. 아, 사필경님, 야호, 한동훈 대통령 된다. 예. 허경민님, 필리핀에 집이,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오히려 봄, 가을로 한 3개월 정도씩 이렇게 나왔고요. 대부분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할 일이 많았더니만은 컨디션이 안 좋아. 여기 와도 할 일이 이렇게 많으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선교센터로. 아, 공이님, 다음 타자는 지저분한 정치구 준표다. 수호지시님, 저번 당대표 경선지 거의 오차도 없이 한동훈 63%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특별 순위까지 거의 정확히 예측했던 유튜브 우리 정치 일개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 1차 경선 37%, 2차 경선 59% 압도적 승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명 경선을 하려면 50%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결집해서 2명 선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본선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한상숙님, 예, 제가 필리핀 가신다니까 아쉽다고요. 아이고, 하지만 뭐 계속 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매일매일 방송을 잘 하겠습니다. WJ님, 드럼통, 이 또 드럼통 얘기가 또 나오네. 요쁨님, 날씨 너무 까불어서 안 돼요. 콩이아버니님, 한통님 가지 마세요. 제가 안 가면 거기 한번 난리 날 겁니다. 써니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썸네일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4월 22일 방송. 준비된 대통령 한동훈 후원금 11시간 만에 마감 감사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후원금 분석.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된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죠. 정말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통령으로 결정합시다. 한동훈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통령을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오늘도 보니까 홍준표가 그 고성국 TV가 갖고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고성국. 거기 가갖고 방송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홍준표가 아직 이 판세를 잘 못 읽는 것 같아. 아니 그게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그렇게 그 고성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벌써 극우의 꼴통에 막 이런 이미지로 박혀 있는데 거기 가갖고 주저리 떠든다고 해갖고 본인한테 유익이 될 게 있을까요? 정말 뭐야. 아니 그런 것도 판단을 못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홍준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오늘 뭐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여러 방송에서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모금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는 29억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법정 한도를 채웠다. 근데 이재명은 23시간 걸렸는데 한동훈은 11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두 배 빠르다. 보니까 두 배가 아니라 두 배가 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미가 크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 후원금 모금 시작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 29억 4천만 원을 채웠다. 총 후원인은 3만 5천 명 정도 된다. 두 배 빠르게 했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전략이 두 가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략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한동훈의 해피워크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부산, 뭐 대구, 뭐 포항, 지금 뭐 경주, 뭐 이렇게 계속 가면서 같이 걸으면서 일정 거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이 이미 깨졌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피워크라는 그런 거를 이제 무브먼트를 해서 가는 데마다 그쪽 지역의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걷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은 지역 신문들이 막 이번에 포항 가서도 막 깜짝깜짝 그 포항에 있는 지역 신문들 뭐 이게 경상도 또 그런 지역 신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다들 굉장한 호평을 하고 와 한동훈이 살아있다. 한동훈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정말 계속 그런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그 해피워크라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정말 그거는 잘한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온라인은 뭐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온라인에서는 자기 개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 어제도 무슨 닭강정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했던데 그러니까 먹방 플러스 자기 얘기인가 뭐 기타 얘기도 하고 와이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선거 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모비딕 얘기도 하고 제가 그 쇼츠 영상을 이렇게 딱딱딱 잘라 갖고 지금 한 10개쯤 올려놨거든요. 그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클릭 수가 뭐 10만, 20만 조의 저건 폭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요. 한동훈 캠프에 명확하게 브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분석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존의 사람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친한이라고 했던 뭐 18명의 의원, 뭐 해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대선이라는 거는 대통령, 당대표 선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된다. 새로운 브레인들이 많이 조인해갖고, 각 영역에서 그렇게 올인을 해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딱 보니까 정말 한동훈 캠프에 브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략을 쓰는 것도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신박하게 쓰는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사실 이재명은 지금 전략이 없잖아요. 그 전략이 왜 없습니까? 완전 옛날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재명은 세금 깎아주겠다, 돈 뿌리겠다. 주로 그런 식의 퍼퓰리즘이거든요. 이번에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발표했잖아요. 오늘 왜 정책 발표 국회 소통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약간 좀 브로드하게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딱 압축해갖고 주제를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이 지방이 죽어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동훈이 참 똑똑한 게 뭐냐면 그럼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럴 거잖아요. 아니 그럼 5개를 만든다는 게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도시에 이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 만든다. 대전에 서울을 갖다가 대전 근처에다 서울을 만들겠다. 그럼 막 대전 사람들 다 한동훈 찍고 부산에 만들고 부산 사람 다 한동훈 찍고 광주에 만들고 광주 사람 다 한동훈 이렇게 선거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그 지역 선정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다. 지역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말 정직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선거용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전국에 그걸 만들겠다. 자, 이재명이 그거를 벤치마크 흉내낸 게 뭡니까? 오늘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국에다가, 대한민국에다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대학, 서울대를 갖다가 1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는 지금 브레인이 없어요. 왜 브레인이 없냐면 이재명은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캠프를 꾸릴 때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캠프를 갖다가 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틀린 얘기도 아닌 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닌 게, 지금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한 70%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대통령 되면 큰일이다. 우리 어떻게 하냐? 오늘 제가 사업을 갖다가 40년, 와, 20대부터 사업을 정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자기 비즈니스 오너로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연락이 와갖고 점심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제가 항상 오면은 그렇게 컨설팅을 받길 원하고 좀 뭔가 견해를 듣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치열하게 그렇게 그분도 똑같은 얘기 이재명 되면은 정말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지금 치열하게 캠프를 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거 베껴오고, 옛날에 했던 거 돈 뿌리는 거 베껴오고,
뭐 이러면서 뭐 군대 뭐 없애겠다, 모병제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퍼플리즘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말 이번에는 주변에 브레인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해피워크라는 컨셉을 만든 거하고 왜 국힘이 조직적으로 한동훈을 안 밀어줄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해피워크가 이 바람 일으킨 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 해피워크를 왜 기획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동훈이 한국 최초의 정치인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홍준표가 해피워크를 한다든가 뭐 김문수가 뭐 지역 가서 사람이 안 모이니까 안 되죠. 예. 하지만 그 아이돌이라는 제1호 대한민국 제1호 정치 아이돌이라는 그 특징을 이 대선하고 잘 연결시켜 갖고 만든 전략이 뭐냐? 그 해피워크라는 전략이다. 같이 걷자.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즘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상팔로 보거나 공중파 뭐 이거 별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 유튜브를 잘 파고 들어가 갖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 뭐 군대 얘기 무슨 얘기 심지어는 뭐 뭐죠? 모비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왕창 두꺼운 모비딕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어제는 또 삼국지 얘기를 하잖아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정말 인간 사는 말, 난 후반부가 더, 그러니까 뭐 유비나 관우나 뭐 조조나 이런 얘기보다는 후반부에 나온 뭐 사마의, 강유, 이런 얘기가 훨씬 더 흥미롭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또 때로는 뭐 이 선거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아주 주요하게 컨셉을 잘 잡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차 안에서 이동 중에 하니까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어차피 뭐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브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정말 그 2030 세대한테 아주 치명적으로 잘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전략을 정말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왜 오늘 타이틀로 잡았냐면 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왜 그 우리 그 카톡 단톡방에 한통령이라는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아니 마감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방송할 때만 해도 그게 마감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그 7시 반부터 한 9시 좀 넘어서 같이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결정이 안 됐는데 방송 끝날 때쯤 해 갖고 여러분들이 채창에다가 이제 마감됐대요. 다 이 뭐 29억 4천이 다 채워졌대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어요. 그다음에 방송 끝나고도 이제 그 단톡방을 딱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인원 때문에 아니 채워진 건 좋은데 여기 그 오늘 그 TV조선에서 근데 TV조선이 이제 욕을 먹은 게 뭐냐면 그 이재명 쪽에다가 이게 23시간 걸린 거잖아요. 23시간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게 수정해 갖고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데 여기다가 13시간으로 적어 놓은 거야. 13시간으로.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예. 야, 이 썸네일 하나 이거를 갖다가 파워포인트를 확인 안 하고 아니 TV조선이 무슨 작은 회사입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오타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23시간 50분. 그러니까 사실은 두 배가 더 빠른 거죠. 두 배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왜냐하면 이거 10시 55분 11시간이 안 되잖아요. 네? 10시간 55분 11시간이 안 되는데 이게 23시간이라는 게 맥시멈 그러니까 24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 10분 전 24시간이야. 10분이 모자란 24시간. 11시간. 그러면 뭐 11시간을 쳐도 뭐 22시간. 그럼 2시간 더 빨리 그러니까 두 배보다 더 빨리 마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한동훈의 인기다. 근데 어제 그 단톡방에서 막 이거 불안하다,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재명은 후원한 그 명수로 보면 6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 한동훈 대통령 후원은 절반 정도 되는 거야. 3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만 명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특정 그 소수의 인원이 금액을 갖다가 많이 해갖고 채운 거니까 이게 선거 국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갖다가 우리 그 카톡 단톡방에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특별히 이렇게 반응을 안 했는데 밤 11시인가? 잠깐 좀 늦은 밤이에요. 예. 밤 11시 지났나? 어쨌든 늦은 밤에다가 그분이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 늦은 시간에 그걸 썼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한통령 단톡방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 이경숙님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써있다. 대표님, 늦은 시간인데 죄송한 마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후원한 인원이 35,000명 정도 안 되는 게 걱정입니다. 위도우니 회원이 많이 이탈한 건지 국힘으로 들어간 게 위도우니에 악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늦은 시간에 대표님 의견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 글을 봤습니다. 올리고 금방 제가 이 글을 보고 이거를 갖다가 또 대답을 안 해주면 이분이 오늘 밤을 꼴딱 새겠구나 걱정이 돼갖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답변을 갖다가 어떻게 달았느냐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원 250만 명 중에 6만 명 정도 후원,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 200만 명 골수들로 따져서 비슷한 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당원이 걔네들이 사실 미니멈 25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어떤 애는 왜냐하면 이게 당원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당원이 최소 250만 명,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350만 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 민주당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최소로 잡아도 25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50만 명 민주당 당원 중에 이재명을 후원한 사람은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만 3천. 그런데 국힘은 제가 왜 80만이라고 이걸 잡았냐면 지난번에 그 당대표 그 경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발표한 게 80만이었어요. 자기 총 투표 인수가 80만 명이다. 뭐 그나마 그것도 이준석 때 왕창 늘린 거라는 거야. 이준석이 들어와 갖고 당비를 갖다가 뭐 1,000원만 내도 된다. 그래서 뭐 3개월만 내도 뭐 이 책임당원 뭐 투표권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원래는 그게 한 50만, 40만, 50만이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막 팡팡팡팡 늘리는 바람에 지금 한 80만 됐다. 그래서 투표율이 뭐 83만인가 85만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예. 물론 탈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80만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계엄한 다음에 그냥 줄줄이 막 이렇게 탈당을 해갖고 그 실망감에 줄줄이 탈당을 해갖고 그게 당원 수가 지금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 당대표 선거 기준으로 한 80만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국힘의 힘, 이 80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3,500만 명 정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우니로 따지면 이게 10만 명 중에 위도우니가 지금 회원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3만 5천 명. 근데 이 위도우니는 또 이 좌파로 가면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고 굉장히 그 이재명의 충성도가 높은 이 골수들이 이게 왜 골수냐 하면 여러분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그 200만 명이 넘습니다. 구독자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 되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하잖아요. 영상을 띄우면 그 클릭 수 있잖아요. 클릭 수는 되게 한 10%, 2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채널을 보면. 그러면 200만 명에 많이 잡아야 20%가 매일매일 본다 그래도 한 40만 명 봐야 되잖아요.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갖고 구독자보다 더 많아요. 클릭 수가. 구독자가 200만 명일 때 그걸 보면은요, 되게 그 김어준이 하는 방송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그런 그 방송인데, 그 3시간짜리 방송을요, 놀랍게도 클릭 수가 230만, 240만이 본다는 거예요. 구독자보다 훨씬, 그걸 매일 그렇게 보거든요. 엄청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 200만 명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따져서 봤을 때도 그 중에 6만 명 정도밖에 후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말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다. 말로 립 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으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자, 2번 한동훈 대통령 모금은 대성공입니다. 어쨌든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모금은 대성공. 인원수도 3만 5천 명이면 굉장히 성공한 숫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후원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그 어제도 뭐 방송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구독하신 분 중에서도 뭐 3번 후원을 했다. 뭐 오전에 해갖고 인원이 빨리 안 차니까 또 하고 해서 내가 3번을 후원했다. 심지어는 7번 후원했다는 분도 계세요. 아, 안 되네? 또 후원하고, 안 되네? 또 후원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후원하고 해갖고, 7번을 갖다가, 계좌로 보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후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 모금에 있어서. 그럼 그걸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 여러 번 후원했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반밖에 안 되지. 거기는 6만 3천인데, 우리는 3만 5천. 왜? 그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냈다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십세일반 해갖고 쪼개서 이게 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왕창 내갖고 인원이 반밖에 안 되는 50%밖에 안 된다는. 예, 그렇게 따지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부정적이 아닌 게 그 현상이 아주 좋은 현상이다. 여러 번 후원했다는 거. 그게 왜 좋은 현상이냐? 예,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 정도로 한동훈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주변에 전파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통령에게는 오합지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일당백을 하는 정예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걔네들은 뭐 해갖고 뭐 여러 명이 막 해갖고 그래서 뭐 만 원, 2만 원.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그래도 내가 냈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뭐 그 만 원을 하든 5천 원을 하든 여러 번 후원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번 후원했다는 거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지금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국힘이 조직력을 갖고 조직적으로 한동훈을 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힘은 당의 조직력을 갖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지금 온갖 음모를 갖다가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국힘이라는 당에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힘이라는 당에 그걸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조직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들이에요. 국민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적극 지지를 해갖고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친구들, 나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 사업의 뭐 거래처라든가 뭐라든가 잠깐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맨투맨으로 만나면서 왜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다가. 그런데 그 설득을 할 때 민주당 애들은 그 설득을 갖다가 대충 하고 끝난다는 거야.
왜? 걔네들은 이미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후원금을 갖다가 뭐 3번, 4번, 5번, 7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열정이 막 뜨거워 갖고 그 열정이 뜨거워 갖고 만나는 사람 다 계속 붙잡고서 왜 한동훈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에 와 갖고 제가 계속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왜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오늘 그 만나신 분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되면은 정말 나라 사단나 우리 뭐 베네수엘라 정도 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기가요. 여러분 혹시 방산시장이라고 아시나요? 그 방산시장 그 을지로에 있는 건데요. 그런 시장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 개인이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가는 시장이 방산시장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도매를 위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방산시장 이런 우리처럼 뭐 한 개, 두 개 사는 게 아니라 도매로다가 뭐 1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게 방산시장인데 그 방산시장을 그 사장님 말씀이 그 얘기야. 방산시장을 가면은 휴일인 줄 알았대. 휴일. 예? 아주 한산하대요. 아니 지금 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거기를 들렸다 오셨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오전에 그 을지로에서 볼 일이 있어 갖고 거기를 갔다가 뭐 몇 군데 이렇게 돌렸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저를 만나는 건데 정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방산시장이 이거 휴일인가? 이럴 정도로 사람이 없대, 사람이. 한산하대. 그런 건 뭐예요? 우리 개인업자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개인업자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대기업 말고, 대기업들 말고, 이 개인으로 그냥 조그맣게 뭐 옷 떼다 팔고, 뭐 제조해 갖고 팔고 뭐 이런 개인업자들이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거의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개인 사업자들이 와 갖고 도매로 떼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소매로 파는 어떤 그 센터인데 거기가 뭐 휴일처럼 한가하게 팔이 날리고 있다. 사람이 없다. 정말 이재명 되면은 정말 나라 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게 급격하게 지금 안 좋아진 게요. 계엄이 12월 달에 터졌잖아요. 12월 3일 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라 갖고 그냥 12월, 1월, 2월까지는 어떻게 간 거야. 정말 3월부터요. 매출이 50%로 딱 떨어졌대요. 반으로 그냥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리.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기 거래처하고 뭐고 간에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윤통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이재명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얘기하면서 투표 잘해야 된다. 투표 잘하세요. 예, 이번엔 한동훈입니다. 예, 투표 잘하십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걔네들은 오합지졸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일당백을 하는 정예군이다.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은 일당백을 하는 정예군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어제 늦은 밤에 이 글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예, 이 글이죠. 예. 아마 그 카톡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어젯밤에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금 2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한통영 채널도 이제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뭐 100명 조금 넘었는데 빨리 10만 명이 가야 저들이 좀 한동훈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대통령 되면 끝입니까? 그래도 그걸 또 대통령 엄청 까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팔로우업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10만 구독자가 돼야 된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갖다가 제가 일요일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라고. 그걸 갖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제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 번개 라방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삼과 영성 TV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갖고 어제 그제 일요일 날 한 거를 갖다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훈 후원금 얼마 해야 되는지, 교회 헌금 사찰 불전은 얼마 해야 되나요? 하고 제가 후원하기 전날 후원금에 대한 그 컨셉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헌금을 할 때 연보가 이제 헌금의 옛날 말이죠. 그렇게 헌금을 하고 뭐 후원금하고 이럴 때 원리가 뭐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 그냥 500원이다. 그럼 500원, 1000원이다. 1000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등 떠밀리듯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거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유대의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헌금함이 이 앞에 있어요. 앞에 이렇게 상자가 궤가 있고, 한 사람씩 나와서 거기다 헌금하고 또 돌아가고, 헌금하고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필리핀에서 카톨릭 성당을 많이 갑니다. 저는 개성기지만, 왜냐하면 필리핀에서요, 이 카톨릭을 이해 못하면 그 카톨릭, 자기가 종교가 뭐냐면 대부분 다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성당을 안 가도 종교가 뭐냐면 다 카톨릭이라고 그래. 예. 그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리핀의 카톨릭은 조금 독특해요. 한국의 카톨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카톨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필리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고 성당도 자주 가는데, 거기서 보면 이게 성만찬 할 때 있잖아요. 거기는 그 우리 개신교는 왜 뭐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 그래갖고 무슨 동그랗게 생긴 뭐 떡도 하고 또 포도주 잔도 조그맣게 하고 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포도주 잔은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정말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걸 갖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동그랗게 생긴 이 떡이, 그거죠. 지금 뭐 이제 과자 같은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받을 때요, 개신교는 장로님들이 쭉 해갖고 돌리잖아요.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신부님이 중앙에 딱 서 있으면 교인들이 나가고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면 거기다가 딱 얹어줘요. 때에 따라서는 입을 이렇게 벌리면은 거기다 이렇게 쏙 넣어줘요. 그 전통이야. 예식을 할 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을 할 때 그랬다는 거야. 헌금궤가 앞에 있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하고 12제자들이 그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대어 앉으시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시는가 도냈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동전 2개 딸랑 떨어뜨렸다는 거지, 500원짜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1000만 원을 갖다가 헌금했어도 그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내가 1000원을 갖다가 오늘 국수를 사면, 내가 이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있던 책인데요.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뭘 전공하셨냐면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야. 이게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점심시간 때
꼭 그 책을 읽어줘. 저 하늘에도 슬픔이. 혹시 그거를 갖다가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주 제가 국민학교 때 얘기니까 정말 오래된 책이죠.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는 아프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예. 소년 소녀 가장이 하루에 뭐 해갖고 그냥 그 당시에 몇백 원 뭐 이렇게 해갖고 식사를 못하니까 국수를 사 먹다가 이렇게 국수 끓여줬고 끼니를 때우고 그런 스토리예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두고 밥이 넘어갑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그걸 갖다가 토막토막 읽어주시는 거야. 와, 밥을 못 먹겠네. 그 스토리를 갖다가 아니 걔는 이게 없어갖고 그냥 국수 해갖고 애들 동생들 먹이고 아프신 아버지인가 그렇게 해갖고 매우 그러는데 도시락이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애들이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루 먹을 전 재산이라는 거야. 전 재산을 갖다가 비록 그게 1,000원이지만 그걸 다 넣었다는 거지. 0.1%를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선 뭐예요? 1,000만 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1,000원. 1,000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헌금한 과부가 이 온 회중 중에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 아들한테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의 원리는요. 이게 퍼센테이지 원리다. 성경의 원리는 어떤 퀀터티가 아니라 질의 원리다. 퀄러티의 문제다. 예,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뭐냐. 왜 여기는 그쪽은 오합지졸이고 왜 우리는 이게 정예병이냐. 이걸 갖다가 설명한 게 뭐냐면 물론 그쪽이 사람은 6만 3천 명이 했겠지만 우리는 3만 5천 명이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게 6만 3만 대 6만 거의 2배가 된다 이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 6만의 퀄러티가 어떠냐 이게 오합지졸이냐 정예병이냐 물론 정예병 6만 명이면은 좋겠죠. 하지만 트렌드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재명 쪽의 후원자는 오합지졸이고 한동훈의 후원자가 보면 여러 번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한 분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한동훈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만들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원리는 퀀터티가 아니라 질, 퀄러티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품질, 사람들의 품질이 어떠느냐, 이거에 좌우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삼과 영성TV를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과 영성TV.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훈을 열정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돈을 내고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자, 그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어제 혹시 한동훈 대통령이 번개 라방을 갖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면서 느낌을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이제 메뉴가 닭강정 항상 먹방을 하면 쪼리퐁을 먹든지 새우깡을 먹든지 어쨌든 먹방을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어제는 메뉴가 포항에서 사온 닭강정이었다. 그런데 혹시 이 쇼츠 영상을 갖다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만들어서 올려놓은 건데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후원금 있잖아요. 경선 후원금이 지금 다 찼다고 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 전화 오시는데. 예, 박 의원님. 꽉 찼다는데요? 여보세요? 접니다.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박 의원님도 출연 중이에요. 그러니까 마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 의원님이 마감됐다고 전화 오셨는데요. 저 포함해서 우리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후원금 있잖아요. 경선 후원금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찼다고 하네요. 그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책임감이 박정훈 느껴집니다. 의원이 전화를 하잖아요. 라방 중에. 예. 지금 라방 중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도 출연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박정훈 의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자, 전화를 갖다가 이게 통화하는 내용 보면 박정훈 의원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박정훈 의원이 얼마나 기뻤으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예. 그 스케줄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동훈 대통령이 뭘 하겠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하고, 무슨 식의, 이게 다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캠프 안에서. 그걸 갖다가 알매도 불구하고 박정훈 의원이 전화를 했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 29억 사천이 그렇게 한 11시간 만에 11시간도 안 돼서 꽉 찬 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걸 갖다 뭐 축하합니다. 정말 이 국민의 열기가 대단하다. 그 통화를 빨리 결정이 나자마자 전해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박정훈 의원이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자,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올렸느냐. 이게 3월 26일, 그러니까 뭐죠? 탄핵,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나기 전이죠. 그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한참 막 갑론을박할 그 시점입니다. 3월 26일. 그때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올렸냐. 저는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 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도 낮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합니다. 시간도 벌어야 됩니다.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정훈 탄핵 특검 둘 다 방기하기로 당론이 정해졌습니다. 저도 당론을 따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에 그게 이제 결정되기 전에 윤통이 살아 돌아와야 된다. 이게 기각이 돼갖고 왜 살아 돌아와야 되느냐? 지금 만약에 윤통이 내려오면 이건 뭐 거의 99%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윤통이 살아 돌아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재명이 살아 돌아오면 임기가 이제 2년 반이 훨씬 나니까.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이재명의 뭐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이런 판결들이 하나하나 나갔고 이재명이 그냥 사법부에 의해서 이제 단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인 걸 막을 수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때 국힘을 비롯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 뭐 전한길도 그런 얘기. 그래서 컴백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제2의 4.19 혁명을 일으키겠다. 겁박을 하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박정훈의 논리도 똑같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동훈은 이게요. 그릇이 굉장히 큰 거야. 한동훈의 그릇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릇을 보고 박정훈이 그 한동훈 캠프에 와갖고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그게 완전히 그 서로 방향은 달랐지만 한동훈은 탄핵을 찬성했잖아요. 왜? 이거 윤석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이 나라가 사단이 나겠구나. 그래갖고 끌어내려야 된다. 어쨌든 자진하야를 하시라. 끌어내리기 전에 자진하야.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많은 이
박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은 반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줘야 이재명이 그냥 스스로 사법부의 어떤 단죄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 그냥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론이 딱 나고 의기투합을 딱 했을 때는 한동훈이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왜 사람들이 한동훈으로 모일까요? 한동훈은 절대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에는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모이잖아요. 아니, 이재명 캠프에 지금 이낙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김경수가 하나요? 김동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재명 마치 김정은 무슨 추앙하듯이 그렇게 그냥 했고, 목소리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이재명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하고 다른 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하면은 90% 나온다는 거잖아요. 투표가. 그러니까 당원들도 뭐예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원으로 거슬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개딸들 위주로 다 당원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동훈은 다르다. 내가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동훈이 항상 강조하는 건 뭐예요? 70%가 다르더라도 30%의 공통점이 있으면 우리는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어쨌든 이재명을 극복해내야 된다. 지금 그러면 충분히 이재명을 이길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한동훈의 리더십이 정말 빛나고 있다. 박정훈이 저렇게, 제가 정말 어제 라방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한동훈의 그릇이 저렇게 큰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소년 같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게 맑고 투명하고 이러지만 또 사람을 품는 거는 블랙홀처럼 그냥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통화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통화를 해도 윤통하고 통화해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통화하시겠습니까?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때가 되면 만나겠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이요.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왜 국회 가갖고 그걸 막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와갖고 악수를 했잖아요. 그걸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갖고, 그런데 거기서 뻘쭘하게 악수를 거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진 찍히려고. 내가 한동훈하고 이렇게 악수했다는 게 사진 찍히려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날 이후로 아주 여러 차례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여러 차례 전화 오고 만나자, 뭐 하자, 좌우간 여러 차례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지금 한동훈은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선진국이 되려면 두 사람이 제거돼야 된다. 뭡니까? 윤통하고 김건희가 제거돼야 되고 이쪽은 이재명이 제거돼야 된다. 왜? 헌법을 망가뜨려 놓은 사람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던 김건희하고 윤석열. 그다음에 30번의 줄탄핵을 했던 이재명. 이 두 사람은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 품더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말 제거의 대상인데. 하지만 이렇게 박정훈처럼 의견이 좀 다르고 견해가 좀 다르고 다 품는 진종호 품는 거 보세요. 정말 진종호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혹시 한동훈이 어떻게 다칠까 봐 그냥 보디가드 보디가드 역할을 갖다가 진종호 옛날에 사격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체력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면 뭘 보고 모이느냐? 한동훈의 큰 그릇을 보고 모인다. 그걸 갖다가 라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이 많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에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되기 전에 4명이 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 좀 글을 갖다가 잠깐 좀 나누고 써주신 글을 함께 나누고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명이 확정 발표가 됐어요. 7시 10분 전인가 뭐 그때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 김미영님 준비된 대통령이다. 예, 맞습니다. 네. 헨리성님, 핵심은 한동훈 머리에서 예, 그럴 거예요. 한동훈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수호지심 3% 성장으로 5만 불을 꿈꾸는 것도 모자라 엊그저께 드디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니 이래도 누가 믿을까? 아이고야. 아니 한동훈은 명확하잖아요. 한동훈이 뭡니까? 3, 4, 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AI 세계 탑3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4는 뭐 1인당 공무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중산층을 갖다가 70%로 늘리겠다. 정말 중산층 70% 늘리면요.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가장 건전한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예. 미국도요, 중산층 많지 않습니다. 50%가 안 될 거야, 아마 미국도. 대부분의 나라가요, 중산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현실은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이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50%가 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양극화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점점 줄어들고 그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복TV님, 윤석열은 이준석 아이디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정말 재질 웃긴 게 뭐냐면 복주머니 세계에다 빵 터졌어. 아니 그 복주머니 세계도 그거 명태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닐까? 지금 나중에 명태균이 그 뒤에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복주머니 명태균 아이디어 아니었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진실은 모르죠, 뭐. 예, 여유일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치인 아이돌 한동훈, 정말 한동훈 아이돌이다. 예. 나라노원이 찢은 요즘 도통하면 아니 나름대로 그래도 뭘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서울대 대한민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 한동훈 따라해갖고 10개의 서울을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 헬성님,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컨셉은 이재명하고 붙는 것까지 예. 한동훈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선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대선으로 그냥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한동훈은 본선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유재홍님, 오늘 TV조선 9시에 한동훈 대표 인터뷰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9시에 끝내야겠네. 그것도 봐야죠. 어제 MBN에서 그 밤에 했는데 MBN에서 한 거는요 생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녹화한 거를 갖다가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를 한동훈 편 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좋았어요. 정말 한동훈이 열심히 정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쭈니키님, 한동훈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 해주셔서 밤에 볼 영화 고민한 암 라방, 번개 라방. 그렇습니다. 요새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음.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 뭐죠? 진은정 변호사가 그 기타 있잖아요. 기타 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뭐 스크래치도 나고 막 그래갖고 진흥 변호사가 그 기타가 가격이 어, 싼 기타인 줄 알았대. 근데 사실 그게 엄청 비싼 기타. 한동 가만 보니까요, 뭐 시계도 그렇고 이 시계가 1940년대 시계라고
이게 약간 좀 그 옛날 거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가 1940 년대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죠. 그때 제조한 시계를 갖다가 차고 나오고 지금도 예. 그러면서 시간은 잘 안 맞는데 오늘은 시계가 잘 가네요.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아주 다양한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은경님, 5개 서울을 만든다는 거 지역 얘기 안 한 것도 최고. 예. 정말 이 건전한 정치인이다. 이 표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역은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리성님, 그럼 우리는 24시간 하면 10만 명 이상의 금액도 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한도가 없이 그냥 주구장창 해라 그러면 한동훈이 뭐 100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10만 명 아니라 한 20만 명, 뭐 30만 명에서 100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한도액이 있으니까. 유비유자님, 조명희처럼 13시간 한다면 한동훈도 인원수가 많은 거죠. 23시간. 예. 그렇지. 죄명이가 만약에 11시간으로 만약에 잘라냈다 그러면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보성님, 예, 국힘 꼼수랄까 걱정, 황우요, 중립 지키길. 중립 지키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립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그 한덕수 카드 때문에 아주 그거를 갖다가 옥죄고 있다. 심지어는 어제 제가 방송에도 했잖아요. 한덕수 카드가 안 먹히면 그 다음에 이준석 카드 단일화 해야 된다. 한덕수 단일화, 그럼 또 이준석 단일화. 아, 이은경님, 지방대도 학생들 없어서 고민들인데 뭔 서울대?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한상송님, 나도 탈당하고 싶었는데 잘 참았어요. 콩야보람 얘기가 11번 한 사람도 이거 정말 대단하네. 11번. 예, 정말 예, 대단합니다. 민주님, 예, 저도요. 예, 헬리성님, 우리 마늘말 이런 거 생전 처음 하네. 정말 처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한테 후원금 처음 보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인 책도 처음 사. 뿌수님, 후원금 속도, 대통령 속도,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리라. 보성님, 저도 성당 교리 같은 거 공부한 동생들 다 책당 가입시키고 어제 후원금 다들 보내고 캡처해서 보내왔어요. 금액도 많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국힘을 바라지 마세요. 국힘은 조직적으로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 예. 유비유자님도 7번 했대. 와, 정말 대단하시네. 후원금 7번. 한동훈 팬덤 한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위기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자신감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마음뿐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 예, 7번. 야, 정말 한통용 채널 분들은 정말 일당백입니다. 정예만 모인 거, 정예만. 정예군만 모인 것 같아요. 레몬스님,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 애국자분들, 여기 다 모이셨네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유니콘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동훈 후보님, 우리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승리의 나라 살립니다. 한통령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니콘님. 예.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아, 유니콘님 아시는구나.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영복인지 전 알죠. 예.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 나른나오님 기억하시네. 예,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 이게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예, 나는 소화불량 유발효능 정말 왜 꼭 점심 때리고 줄지 모르겠어. 정말 미치겠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예, 유니콘님 저도 어릴 때 봐서 그 당시 대단했죠.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름이 왜 기억이 예, 맞습니다. 정말 그 슬픈 영화예요. 네. 슬픈 영화입니다. 주니키님, 미디어 위원장, 박정훈 의원. 예.
유니콘님, 한동영 방송은 뭔가 생각이 품위 있는 주인장 같아. 나중에라도 들으려면 들어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더군요. 아이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콘님. 이루다님, 이재명은 조폭 보스 같아요. 맞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감격도 감격이지만 그 책임의 무게감과 감사함에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 참으로 저분에게 그렇게 나라의 명운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진솔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백척간도의 나라를 구하고 반듯하게 세워주시길 한동훈 대통령님. 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 예, 콩야보레님, 한동훈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선생님도 엄청 선하신 분 같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도 어제 차 안에서 실감먹는 눈시울 적시는 거 보았어요. 예, 그 닭강정 먹으면서, 아유, 닭강정이 뭐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닭강정이 눈에 왜 들어가지? 갑자기 먹다가. 정말 29억, 그때는 이제 29억까지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격해갖고, 눈물을 그렇게, 예, 하면서, 나름대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닭강정이 눈에 들어갔다. 그래갖고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강이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 경선에는 통과했습니다. 8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인데 그걸 갖다가 또 한동훈이 통과되자마자 감사의 그 글을 갖다 올렸습니다. 격려와 관심,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똑같은 얘기 했어요. 우리가 그 29억 그거 이제 완료됐다 해서 참 그 무게감을 느낀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지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게, 예, 정말 무게감,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1차 경선 통과의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려와 관심,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이제 저희 어깨에 얹습니다. 숨이 가빠도 발이 꺼져도 저는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기대보다 더 깊이, 응원보다 더 멀리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 한동훈을 믿는 국민의 뜻이라면. 정말 글도 잘 쓰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은 항상 이런 글을 본인이 다 직접 쓴다고 그러죠. 연설문도 다 본인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보면은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여러 재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방미인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한동훈 팔방미인이야. 되게 말을 잘하면 글을 잘 못 쓰거든요. 또 글을 잘 쓰면 이 말이 어눌해요. 이 전달 능력이. 한동훈 글도 잘 쓰지, 말도 잘하지. 또 그 한동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사 보셨어요? 한동훈이 SNL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정치 개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SNL이 정치 개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SNL에 나온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다. 이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진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건데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동훈 SNL 코리아 출연, MG 지예은이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이 옆에 이제 그 개그맨인데 둘이 이렇게 같이 찍은 이 코너 그 이제 SNL 코너 중에 하나 거죠.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경가 21일 SNL 코리아 출연한 사실을 공개했다. SNL 출연은 대선 주자로서 대중적 호감도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이날 페이스북에 코미디언 정성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L 코리아 7 지점장이 간다의 코너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갖고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약간 좀 그 소년, 아주 이게 맑은 소년,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웃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약간 개구진 모습이 있잖아요. 개구쟁이 모습이 있잖아요. 야, 이거 SNL에서도 이거 정말 잘 통할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SNL에 그 우리한테 보여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이렇게 짜는 거 보면 분명히 브레인들이 정말 제대로 갖춰진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총선국면에서
정공명 선생이 들어가 있다. 정공명 선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공명은 정도전 플러스 제갈공명 해갖고 만든 이름인데, 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차 경선 통과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오늘 왜 이걸 다들 발표를 했냐면 오늘이 저녁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양해를 갖다가 여론조사해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8명에 4명을 줄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뭐 김문수도 그렇고 나경원, 뭐 한동훈, 홍준표 해갖고 나름대로 뭐 무슨 뭐 청년 공약을 하고 뭐 균형발전 공약하고 중산층 공약하고 뭐 의사협회 방문하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홍준표가 욕먹고 있는 거는 그놈의 키높이 구두 무슨 뭐 보정 옷을 입는다, 뭐 벤자 프레임 어떻게 할 거냐, 뭐 가발이냐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어 지금 홍준표는.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6시 50분쯤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100% 국민 여론조사로 1차 경선 4명이 확정됐는데 4강 진출은 누가 있냐? 가나다 순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됐다. 요게 순위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1등으로 당선되고 누가 4등으로 요거는 발표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제가 그랬잖아요. 4등이 누가 되느냐? 나경원이 되느냐? 안철수가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올라갔다. 근데 요즘 언론을 보면요. 다 한동훈이 중심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여기 보세요. 채널A에서도 지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동훈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나경원이 되면은 이게 한동훈이 조금 유리할 것 같고 안철수가 되면 좀 불리할 거다. 왜? 이게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심이 이제 한동훈이에요. 이 바로메타의 중심이 한동훈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두 명.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은 2명, 탄핵에 사람 2명. 그럼 이게 갈린다는 거지. 둘이. 그래서 한동훈 좀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종편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자기 거 내려고 뭐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받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값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이게 탄핵 찬성이 2명이고 탄핵 반대가 2명, 이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떨어집니까?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중에 이 4명 올라온 사람 중에 한동훈 빼고 누가 후원금을 갖다가 29억 4천을 갖다가 모금한다. 아니, 이거 10억이라도 모금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것도 아마 한 달이 돼도 모금이 안 될 거예요. 이 29억 4천이 한 달 내나 한다고 그래도 모금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한동훈이 그걸 갖다 11시간도 안 돼서 해냈다. 그러니까 저건 이 경선 후보는요, 무조건 한동훈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또 그걸 죽이려고 또 한덕수 카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한덕수 외곽 조직이다. 그래갖고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민추대에 출범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섭이라는 사람인데 한덕수하고 고교 동기동창이라고 하네요. 왜 다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설치될지 모르겠어. 한덕수가 지금 75세인가요? 75세야? 77세야. 잠깐 홍준표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덕수가. 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나눠갖고 손주 손녀 볼 나이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데 한덕수도 알고 100% 출마한다는 거야. 이 박성섭이 오늘 얘기한 100% 그러니까 5월 4일쯤 해갖고 액션이 있을 거지. 사표 내고 출마 선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고건 손학규가 안 나타났대요, 오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있었다. 합류 여부는 노코멘트 한다. 그리고 현역 의원도 지금 50명에서 60명과 접촉 중이다. 근데 명단은 안 갔습니다. 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총리실에 사모, 그러니까 와이프죠. 한덕수의 와이프
항상 그 김건희 때문에 시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갖고 사모 관리팀 그거를 갖다가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돌리고 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그 정치 패널 중에서 이 사람이 우파 패널로 불리는 장성철이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한 맞는 거 한 2, 30% 있고 한 70%, 80% 틀리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거보다는 틀리는 게 더 맞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갖고 한덕수 출마 주저하는 게 아니라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나온다는 거지. 장설청 소장에 의하면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고 이미 총리실에 3호 대응팀도 꾸려져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바로 총실에서 사실무근이다. 3호 대응팀 없다. 이렇게 얘기. 아니 그런데 이게 없다가요. 왜 한독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3호 대응팀이 없다가 아니라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대선에 안 나간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호 관리팀하고 딱 한정해서 그거는 총리실에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것만 부인하는 거야. 사실무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도 나올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이렇게 딱 잘라갖고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그 근거로 또 오늘 언론이 잡은 게 뭐냐. 한덕수 대행이 이달만 4월 달에만 무려 3번에 걸쳐서 외신하고 인터뷰했다. 제가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 한 달에 3번 외신하고 인터뷰한다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뭐야 탄핵하겠다 하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이 안 돼. 탄핵하겠다. 권성동이 뭐래요? 원래 민주당은 나라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당이다. 탄핵하려면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이요 본인 얘기 같아요. 왠지 모르게 원래 국힘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당이다.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성동이 원래 민주당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이 얘기가 제 귀에는 국힘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당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카드를 갖다가 경선에서 올라가더라도 한덕수하고 또 한 번 붙여갖고 한동훈을 갖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데 거기에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오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덕수 대통령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한동훈만이 민주당을 이길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덕수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너 괜히 나왔다가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료로 있던 그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반기문처럼 아작이 난다. 박살이 난다. 그리고 네가 나온들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하고 엄중 경고를 한 거죠. 정말 웬일인지 그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한동훈한테는 지금 마지막 리스크가 한덕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경선 후보 갖고는 못 막을 것 같으니까 국힘에서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한덕수 카드를 계속 지금 키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외곽 조직도 막 발족하고 심지어는 오늘 영상을 보니까 청년 애들까지 동원을 했더라고요. 청년 애들이 막 이렇게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덕수가 나와야 우리가 대한민국 일고 이재명이 일고 이렇게 연설문을 하고 청년들까지 이렇게 동원해갖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왜 국힘에도 그게 있다고 윤석열 지지한 중에도 그 청년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동훈이 또 마지막 복병으로 한덕수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은 없느냐? 이재명도 있더라고요. 자, 이재명의 복병은 누구냐?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이재명의 복병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와,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이재명이 발발 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이걸 갖다가 원래 그 합의부 3명이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있지만 되게 이렇게 3개, 4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12명 중에 3개, 3개, 3개 해 갖고 4개. 뭐 이렇게 인제 돼 갖고 이런 게 올라오면 그냥 3명이 이렇게 합의해 갖고 판결하는 게 원래 일례적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12명이 다 해 갖고 합의해 갖고 마치 헌재 있잖아요. 헌재 합의하는 거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 갖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또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복병은 조희대다, 지금. 한동훈의 복병은 한덕수고, 이재명의 복병은 조희대다. 이게 왜 그러느냐? 전원 합의부로 해 갖고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관 해 갖고 11명이 이재명의 선거법을 심리할. 왜냐하면 여기 뭐 행정보는 뭐 그런 사람들은 빠지고, 뭐 노태학인가 또 대법관인데 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야 된다고 기피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몇 명이 빠진 거야. 몇 명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주재를 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주관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이제 근거 규정은 뭐냐면 대법원 내규에 이렇게 돼 있대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 또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의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재량으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희대가 결정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 조희대가 충분히 이게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스케줄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대선이 6월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633 이렇게 하면은 선고가 6월 26일이 되거든요. 이 대법원 선고가. 그러면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뭐야? 하면은 한 20일, 그러니까 3주네. 3주 만에 물러설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대통령 선거해야 돼, 우리. 설사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뽑히더라도 조희대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거는 유죄하고 뭐 박탈이다. 선거 그게 뭐 6년 박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이거 완전히 이재명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방송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로 올랐을 때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 그러니까 김명수의 원사이드한 좌파 시절에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자기 의견을 갖다가 해서 김명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지, 좌파 판결을. 그런데 지금 주진우 씨는 여기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목소리를,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무슨 우파고 좌파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이느냐? 도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득도한 사람, 도인. 그래서 그분이 정년이 돼서 퇴임하고 책을 하나 냈는데 아주 불교에 심취한 그런 불교를 통해서 도를 터득한 그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법관 그만두고도, 되게 대법관 그만두면요 연봉을 20억, 30억 이렇게 막 수십억 연봉을 받고 김앤장이나 5대 로펌이 있습니다. 그럼 뭐 공정이나 뭐 이런 데에 스카웃을 해가는 게 되게 대법관의 길인데, 돈을 추구하지 않고 이분은 그냥 서강대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후학들을 기르겠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책을 낸 거죠. 불교의 심취, 불교의 진리를 하는 책을 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좌파건 우파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 이분은 뭐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내공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또 법의 어떤 체계를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유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유죄인 거고, 이게 죄가 없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협박할 그게 없는 거지.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도인들은 아무것도 먹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더 발발 떨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복병이 있다. 한 사람씩 있다. 한덕수, 그다음에 조이대 한 명씩 지금 복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조이대 씨의 그 카드가 한동훈한테 큰 도움이 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오늘 그 조이대 씨가 이걸 갖다가 지금 신속 판결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아주 급하게 일사처리로 지금 엄청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인이기 때문에 뭐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은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이다. 한동훈이 대통령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으로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하신 분 지선영님, 주옥균님, 오두막님, 정인경님, 수연님, 주순봉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카로 응원해 주신 분 콩이아보리아님, 나른한 노우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라떼 아이스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지선영님이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정말 구독원 역대 최고 금액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 제가 그냥 숫자로 표시하는 게 오히려 그 지선영님한테 폐가 될까봐 표현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구독 후원 역대 최고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두막님이 5만 원, 주옥교님이 5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그 쓰신 내용을 갖다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영숙님 그 영화 보셨구나. 이영숙님 저는 그때 영화 봤어요. 국민학교 5, 6학년 때였던 거.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시호님,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같은 사람이 후원해보세요. 누가 몇백은 하겠지요. 철수야 돈이 많으니 걱정 안 하겠지만 한동훈밖에 없어요. 8회차까지 후원한 것은 대단한 캐릭터가 있으니 가능하고 누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금액을 후원하겠나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달라는 염원이 있어 가능하다. 아이고 정말 공감합니다. 예. 콩이아버님, 난 눈치가 없어. 진짜 눈에 뭐가 들어간 줄요. 에요. 닭강정 들어갔다고? 아니, 닭강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니, 먹다가 뭐 튈 수는 있죠. 근데 튀는 게 안경을 낀 사람은요, 안경 아래 튀지, 눈에 들어있지가 않잖아요. 한동훈, 안경 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그냥 울컥한 거야. 그 29억이 채워졌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그 앞부분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다 29억 4천만 원까지 채워진 다음에 한 영상이고 그 바로 전에 그 29억이 채워졌다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비서인가 누가 앞에서 이렇게 전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후원해주고 뭐 1,000원을 해주시건 5,000원 해주시건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울컥을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이고 감정이 눈에 들었어. 휴지 끊어갖고 막 눈물을 닦고 정말 소년 같아요. 참 순수하고 소년 같. 싸울 때 보면은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아작을 내잖아. 아작을 내는데 대표적인 게 나경원 아닙니까? 아니 저한테 청탁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똑바로 얘기하세요. 한동훈 후보 똑바로 얘기하세요. 청탁한 게 맞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그거 다 모두 당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4번, 5번,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청탁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정말 울컥해갖고 그렇게 또 눈물을 닦는 거 보면 저도 정말 그 장면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
예, 나라나오님, 한동훈 님이 쓴 글에는 말투가 보여. 예, 좀 다르죠. 예, 글을 쓰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나라오님, 코바콩, 저렇게 대선에 나오는 국힘, 꾸라지. 예, 아마도 한동훈 대변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참 희한한 게 혹시 여러분 그거 전화 받으셨어요? 저는 어제 오늘 계속 전화를 기다렸거든요. 전화가 안 오대? 주변에 전화 안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어? 아니, 왜 한동훈 팬덤층은 다 뺐나요? 혹시 그 표본 조사를 갖다 민주당 걸로 민주당 지지자로 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전화가 안 오지? 예,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채창에 한번 써주세요. 전 이틀을 갖다가 계속 기다렸는데 여론조사 전화 못 받았습니다. 아, 시호님, 온 방송국이고 기타 다른 곳이 여러 군데에서 방송 타는 것 보세요. 한덕수 잽이 되나요? 아, 말이 안 되죠. 한덕수가 정말. 아, 나라노님, 내일 오전에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를 또 가는군요. 한국 기독교 140년 기념, 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육천세 한동훈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은 시련을 많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용광과 같은 시련의 동안위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당근을 더욱 단련시켜서 국민 앞에서 당당히 눈부시게 빛나는 정금같이 우뚝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4단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6, 7년생 한동훈님 말씀 보니까 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 삼가 영성 TV에서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그 담금질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하는 사이클이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을 점점 한꺼번에 그릇을 넓히면 이게 깨져 버리잖아요, 그릇이.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끔 조금씩 넓히는데 그 과정이 4단계다. 예, 그렇게 주제를 잡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가 영성 TV. 보성님, 선거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국민생활 아까요. 나라 채무도 너무 많은데 이거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은 할 수도 있어요. 네, 선거 전에 판결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뚝하신 분이다. 도인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할 것도 없지요님, 제발요. 김용희 받았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처음 받네. 여론조사 받았다는 거. 오전에 02로 02070이라고 그랬죠. 육천 산우님,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성경 인물에서는 골리앗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신 소년 다윗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아이고, 제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 바로 TV조선으로 갑시다. 9시에 TV조선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9시 10분이네요. 자, 이렇게 또 1시간 40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도 또 정기 방송 저녁 7시 30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